정호 종합뉴스입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구 등으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과 고위급 전략 대화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해군이 보유한 7,600톤급 이지스함을 기존 3척에서 6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2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는 예산안을 시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구 등으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과 고위급 전략 대화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중국과 각각 차관급 전략 대화를 개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차관급 전략 대화는 미국에서, 한중 차관급 전략 대화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외교부는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과도 차관급이나 차관고급 전략 대화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 중일 연쇄 전략 대화를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올겨울 유례없는 전력난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동계 전력 수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대국민 담화 발표에 나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 부총리는 민생 관련 30여 개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경제회복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시장에서는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수비보다는 서브 리시브에 더 자신 있어서 그걸로 승부를 보냈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은 이와 분리해 국민들의 입장에서 우선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꼽으며 법안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입법을 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정책은 시행령을 개정해 해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다음 달 말까지 영광원전 5, 6호기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수원 팔달산 훼손시신 피해자 55살 박춘봉에 대해 살인과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온 박씨가 오늘 새벽 3시쯤 범행을 시인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차적으로 제시한 증거에 박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한 시민의 제보를 토대로 수원의 한 모텔 근처에서 박씨를 검거해 범행 동기와 최초 살해 장소 등을 추궁해왔습니다. 피해자 박씨의 방에선 피해 여성 48살 김모 씨의 혈흔과 김 씨의 시신이 담겼던 것과 같은 종류의 검은색 비닐봉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박 씨와 동거하던 중국 동포로 지난 8일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박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진술함에 따라 피해 여성 김 씨의 나머지 시신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3분기 소비 성향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에서 경기를 치른 세계 기록 보유자 미국의 샤니 데이비스가 1분 8초 94를 기록해 모태범은 0.18초 차로 금메달을 내줬습니다.
아쉽게 은메달 추가에 그쳤지만 모태범은 우리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는 처음 동계올림픽에서 2개의 메달을 목에 건 주인공이 됐습니다. 모태범은 오는 21일 치러지는 남자 1500m에 출전해 이번 대회 3번째 메달이자 아쉽게 1000m 메달을 내준 미국의 샤니 데이비스와 다시 한번 맞대결을 펼칠 전망입니다.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부담도 있지만 잘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편 남자 쇼트트랙의 이정수와 이호석, 송시백 등 출전 선수 3명이 1000m 예선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여자 500m 예선에선 출전 선수 모두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사흘째 파행된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당 혁신 의지를 보여주면 만나겠다고 밝혔고 문 후보 측은 안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2명이 실종되고 13,00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8,000여 가구, 인천 2,000여 가구, 경기도는 2,6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산에서 8명, 청계산에서 4명 등 모두 14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지만 강원도 영월군 옥동천의 낚시객 2명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비타민 너무 하니까요. 한번 나를 보고서줘 사랑한다 해줘. 이 선배님들 굉장히 사랑합니다. 정전 피해도 속출해 수도권 2,600여 가구가 정전됐고 이 가운데 1,700여 가구만 복구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40여 개 도로도 물에 잠겼지만 어제 오후 4시쯤 잠시교에서 통행이 재개되는 등 대부분의 도로는 복구됐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 등에 있는 학교 15개 동이 침수됐고 경원선 옥수 응봉 구간의 경사로가 일부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침수 피해를 본 가구에 최고 1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고 서울시도 56억 원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고 문재인 후보는 금융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택시기사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3.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3.0%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1분기에 폭설과 한파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2분기에 4.6%로 크게 회복된 데 이어 다시 의미 있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우려 속에도 미국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제가 좀 높은 걸 좋아해서 언니한테 좀만 높게 달라고 했어요. 미국은 전분기보다 수출이 11% 늘어난 반면 국제 유가 하락과 미국 내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수입은 1.7% 줄어들어 무역 분야에서 큰 이익을 냈습니다. 2분기보다 가계의 소비 지출이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말 소매 특수가 예상되는 4분기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비자카드의 실적 호전 소식에 2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도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됐습니다. 월가에선 미국의 호전된 경제지표가 미 통화당국 내부에서 일고 있는 조기 금리 인상론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새누리당은 대화록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사전 사후 문서에 대한 단독 열람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 할인 판매를 하는 소셜 커머스와 관련해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백화점 상품권이나 주유 상품권을 20% 이상 싸게 판다고 광고한 뒤 돈만 받고 달아난 소셜 커머스 업체 6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자친구 멤버 6명이 모인 거는 정말 운명인 것 같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다쿠와 MS포인트, 도깨비 쿠폰, 엔토하우스, 쿠폰9과 쿠엔티이며 피해 금액은 120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만약 오늘 1위를 하게 된다면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올림픽 세레머니를 하겠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홍수품을 사기 위해 상품권 대금 1,300만 원을 소셜커머스 업체에 입금했지만 190만 원어치의 상품권만 받고 1,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좀 하고 싶어서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구매하기 전 공정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관련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1cm 미만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등 오늘보다 더 춥겠고 일요일에는 예년 기온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전남 동부적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전북 곡창 농장 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 일반인과 차량 접근을 원천 차단키로 하고 고속도로 나들목과 국도변에 방역 초소 등을 설치해서 운영키로 했습니다. 또 가금류 사육 농가별로 직원 책임제와 순천만 관광객 출입관리 등 방역 체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현재 32개 농가에서 가금류 72만 마리를 사육 중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오늘 공식 출마 선언과 함께 도지사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생명의 땅을 위한 식량, 해양산업 육성 등 10대 정책 비전과 함께 즐거운 변화를 위한 5대 도정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도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며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 후에 5.18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민주당 경선 등을 겨냥한 본격 행보에 들어갑니다.